것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요트 경주에 참가를 했는데 모르는 섬을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지금부터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요트 경주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섬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죠? 그런데 이 섬이 한반도의 약 15배 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와, 진짜 얼마나 큰지 가늠이 가시나요? 이렇게 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태평양 바다에 있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섬, 여러 인플루언서가 고민인 나라, 플라스틱 섬입니다. 자, 플라스틱 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1997년 찰스 무어 선장이 하와이 횡단 요트 경기 중에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섬은 플라스틱들이 모여서 섬을 이룬다고 해서 플라스틱 섬인데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들이 모이고 있었던 것이죠.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5천만 톤 정도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이 됐고 이 중 약 50억 톤은 매립되거나 바다로 버려졌을 거라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고 이 중 1,000만 톤 정도가 다 바다로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외일까요?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98.2kg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주 혹시 배달 시켜 드시나요? 한국은 배달 음식 시장이 크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배달과 포장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면 왜? 뭐가 문제일까요? UN 환경계획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 때문에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바다새와 10만 마리가 넘는 해양 포유류가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섬 주위에는 생물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강한 자외선이 플라스틱을 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깁니다. 무척 작은 알맹이인 거죠. 자, 이런 나노 사이즈 플라스틱이 곳곳 동물에게 노출이 된다면 어떨까요? 보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나노 크기까지 쪼개집니다. 흡수된 플라스틱은 조직 염증, 세포 증식, 면역 세포 억제 등을 유발하게 되고 특히 호흡기에 노출이 되면 플라스틱 입자 독성, 화학적 독성 등에 의해서 간질성 폐 질환을 유발해서 기침,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새들과 물고기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사람이 먹는다면? 동물들 몸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언제 플라스틱을 섭취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을 해보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질 때 뭐로 만들어지는지 다들 아시나요? 바로 석유입니다. 이 석유를 생산할 때 나오는 메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탄이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데도 있어 80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다시 돌아오면 석유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기후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플라스틱이 분해되거나 썩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바다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현재 바다가 겪고 있는 변화입니다. 바닷물의 팽창으로 높이가 올라가고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육지 위의 얼음과 빙하가 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요. 전부 녹아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녹아내린 빙하는 바다로 유입이 되어 고스란히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히 녹아내리는 빙하는 해수면의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은 무엇일까요? 해수면 상승은 말 그대로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없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수확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태양 빛을 받아서 부시게 되면 거기서 온실가스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지구를 무자비하게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다시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함께 플라스틱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가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는 만큼 지구온난화도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막상 그냥 플라스틱 줄이기라고 하면 어딘가 어려워 보이고 별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옷, 물티슈, 칫솔, 치약, 일회용품 등 셀 수 없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동안 기후위기는 어느새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고 손 놓고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완전히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과 사탕수수 칫솔을, 플라스틱 빨대 대신 다회용 빨대와 당밀 빨대를 사용해보는 등의 시작이 필요해요. 이러한 실천이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수록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에서 한 발짝 더 뒤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기후위기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렇기에 기후위기는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한 2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해 보러 갈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